인도 챈나이에서 한국 기업과 현지 노동자들과 큰 갈등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을 충분히 존중을 해주지 않아 시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과 인도 정부가 충격적인 선택을 해서 더 혼란스러운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이길래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딱 그런 일이 뭄바이 사무실에서 무더운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어요. 저는 라제시 샤르마고 직업은 문제 해결사예요. CEO들이 밤잠을 설치고 아침 신문에 날만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죠. 그날 전화가 울렸을 때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전화를 받았어요. 라제시 샤르마입니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샤르마 씨, 저는 삼성전자준 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깔끔하고 전문적이면서도 살짝 억양이 묻어 있었어요. 챈나이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샤르마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삼성이요? 그 거대 기술 회사? 이거 정말 큰일이었죠. 무슨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 씨. 박 씨가 설명을 시작하자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챈나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라 했어요. 임금 인상과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요구하고 있었고 지역 노조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폭발 직전인 상황이었어요.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준 씨의 목소리엔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샤르마 씨?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삼성이라면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 공장엔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고 사태가 잘못 흘러가면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맞겠습니다. 최대한 흥분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언제 챈나이로 가면 될까요?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준 씨가 말했어요. 여행과 숙소는 저희가 준비할 테니 내일 출발 가능하신가요? 내일이요? 정신이 아찔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와 다른 고객들 스케줄이 떠올랐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벌써 일정표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챈나이, 삼성 그리고 그 노동 파업. 모든 게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파업을 다뤄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걸린 게 너무 많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엔 뭄바이 거리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모두들 일상에 바빠 보였지만 챈나이에서 몰아치는 폭풍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 폭풍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될 거였어요. 그곳에 가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난 노동자들, 초조해하는 경영진, 싸울 준비가 된 노조. 이 모든 걸 조율해서 모두가 만족할 해법을 찾아야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쉬운 일에 도전할 생각이었다면 제가 이 일을 하진 않았겠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겨우 준비를 마친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짐을 싸고 내일 챈나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엔 여러 가지 가능성, 전략, 문제점이 떠다녔어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죠. 수천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세계적인 기업의 명성도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제가 해결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아무리 부담이 돼도 마음 한구석에선 설렘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리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요.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챈나이와 삼성 그리고 그곳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도전이요. 내일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제가 첸나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 뜨겁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안내 방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묘하게 들뜨면서도 약간 긴장된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일은 제가 전에 해봤던 것들과는 뭔가 좀 달랐거든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은 비자이라고 하는 친절한 분이었는데 왜 첸나이에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일 때문에 왔다고만 대충 말했죠. 택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며 달렸고 창밖으로는 알록달록한 건물들, 바쁜 시장들,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복잡한 도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그 속에 뭔가 긴장된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비자이 씨가 최근에 시위가 좀 있었다고 말해줬어요. 삼성 노동자들 말이에요. 하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 불만이 많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온 이유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간단히 씻고 바로 삼성 사무실로 향했어요. 삼성 본사는 현대적인 큰 건물이었고 반짝이는 유리창이 첸나이의 밝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바깥의 더위를 싹 잊게 해줬어요. 저는 넓은 회의실에서 삼성 임원들과 만났어요. 다들 얼굴에 근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어깨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죠. 운영 책임자인 김 이사님이 먼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 목소리엔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대화를 시도하긴 했지만 이제 노조가 개입하면서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당연한 거였어요.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삼성이 걱정하는 건 이번에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나라 공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노조는 어떻게 개입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옆에 있던 박 이사님이 깊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상황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이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렸고 인도 전역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공장 근처를 직접 둘러보기로 했어요.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공장에 가까워지자 멀리서 사람들의 구호 소리가 들렸어요. 노동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도 보였어요. 근처 작은 찻집에 들러 잠시 쉬었어요. 주인 어른은 인자한 얼굴을 한 나이 지긋한 분이었고 저에게 차이 한 잔을 권하셨어요. 저는 시위대를 가리키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할 뿐이죠. 하지만 만약 삼성이 떠나버리면 우리 모두 힘들어질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분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삼성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 전체가 걸린 문제였죠. 삼성이 공장을 폐쇄하고 떠나버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반면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들도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거고요. 차이를 한 모금 마시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양쪽 다 그들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삼성은 사업을 지키고 싶어 했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지키고 싶어 했죠. 결국 저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삼성 임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노조 지도자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요. 각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는 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 목소리, 가끔씩 들리는 게 짖는 소리까지 도시의 소음이 흘러들어왔어요. 이번 문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삼성 직원들, 그리고 공장에 의존하는 지역 상인들까지요. 앞으로 며칠간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란 걸 알았어요. 저는 주의 깊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쉽진 않겠지만 저는 여기 온 이유를 잊지 않으려 했어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며 겨우 잠에 들었어요. 호텔방 창가에 서서 챗나이의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감돌고 있는 걸 느꼈어요. 폭풍이 오기 직전의 기운처럼요. 삼성은 여기 공장에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요. 회사에서 가장 큰 생산 시설 중 하나였죠. 그렇다고 공장을 오랫동안 닫아둘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삼성 경영진과 만났을 때 그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노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꺼리고 있었죠. 만약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의 공장들에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 사람들과 큰 회의실에서 얘기했던 게 떠올라요.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 이 씨라고 하는 분이 말했죠. 우리가 다 들어주다 보면 모든 공장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노동자들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처음엔 지역 정부가 노동자들 편에 서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하면 그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의 태도는 정말 확고해 보였어요.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이곳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돌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다음 회의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 파텔 씨의 태도에서 그 변화를 확실히 느꼈어요. 이제 그는 노동자 권리에 대해선 별로 말하지 않았고 모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든지 이런 큰 기업을 잃을 순 없습니다. 같은 얘기만 반복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매일같이 시위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공장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모습도 느낄 수 있었어요. 대부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단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노동자 몇 명이 기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었고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그날 밤 TV에서 뉴스를 보는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든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로고가 화면에 크게 비치면서 회사가 얼마나 거대하고 부유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삼성이 마치 악역처럼 비춰졌어요. 다음 날 아침 삼성의 한 경영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불안해 보였죠. 라제시 씨 공장을 아예 폐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나쁜 여론을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그 말을 듣자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삼성이 철수하면 모든 사람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직접 노동자들과 이야기해보기로 했죠. 시위 현장으로 가서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만난 사람은 프리아라는 여자였는데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일하지만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밋이라는 남자도 만났는데 기계 사고로 손에 남은 흉터를 보여줬어요. 공장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었다고 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정당한 대우를 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삼성마저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 거예요. 노조 대표들과 회의를 잡았어요. 작은 방에서 만났는데 그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노조 대표는 라비라는 사람이었는데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라비 씨, 제가 먼저 말했어요. 왜 싸우고 있는지 이해해요. 그런데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땐 누가 이기게 되나요? 라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삼성이 떠나길 원하진 않아요. 그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겁주지 않으면서 그걸 이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만족할 해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도중에 이 협상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희미한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며칠이 정말 중요할 거라는 걸 알았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삼성이 인도에 남을지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첸나이의 불빛들이 반짝거리고 멀리서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이번 분쟁에 얽힌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노동자들, 삼성 경영진, 정부 관계자들 각자 원하는 건 다르지만 결국은 이들을 하나로 모아야만 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내일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거란 걸 느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니까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주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힘들긴 해도 저는 이 일을 다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희망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오늘은 삼성과 노동자들 사이에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날이었거든요. 옷을 입으면서도 일이 어떻게 풀릴지 계속 궁금했어요.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는데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삼성 임원들, 단호한 표정의 노조 대표들, 그리고 침착한 척하려 애쓰는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고 저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면서도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오늘 여기 모인 건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논의한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죠. 제가 말을 이어가던 중에 정부 관계자인 파텔 씨가 자리에서 몸을 조금 움직이더니 목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파텔 씨에게 쏠렸어요. 정부를 대표해 그동안 있었던 오해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필요로 했던 돌파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텔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삼성이 인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이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삼성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새로운 제안을 두고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 듯 했어요. 참 고마운 제안이네요. 삼성 대표인 김 씨가 말했어요.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도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조 대표인 라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라비 씨, 노동자들을 위해 많이 애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부가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임금과 안전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논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노동자들의 임금부터 필요한 안전장비까지 모든 문제를 다루며 논의를 이어갔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노동자들을 잘 돌보는 것과 삼성의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는 게 모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를 다잡으려 했죠. 창밖에 해가 질 무렵 마침내 타협점에 도달했어요. 삼성은 임금을 10% 인상하고 공장에 새로운 안전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6개월마다 근로 환경을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어요. 노조 대표들 그리고 라비 역시 이 조건에 동의했어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진 못했지만 큰 진전이었죠. 이제 한 발 앞으로 나아간 셈입니다. 라비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노동자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삼성의 인도 잔류를 이끌어내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신경 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파텔 씨는 삼성 임원들과 노조 대표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오늘은 챗나이와 인도 모두에게 좋은 날입니다. 마무리할 즈음에 삼성의 김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좋은 균형점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이죠. 중요한 건 모두가 이 합의를 지키려 노력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밖에 노동자들이 무슨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라비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고 그들의 얼굴이 걱정에서 조심스러운 기대감으로 바뀌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앉아 오늘 일들을 곱씹어봤어요. 긴장되고 힘든 며칠이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임금과 안전한 환경을 갖게 되었고 삼성은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는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냈죠. 물론 이걸로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새 합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도전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희망이 있었어요. 챗나이를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을 싸면서 우리가 해낸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사람들이 협력하고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게 되든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대면서 챗나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삼성 공장, 노동자들, 노조 그리고 정부까지. 모든 게 커다란 퍼즐 같았는데 제가 그 조각들을 몇 개 맞춰본 느낌이었죠.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 이 모든 일들이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고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문 밖으로 챗나이가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게 방금 일어난 일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자연스레 글로벌화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거창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결국 세상이 점점 더 연결된다는 뜻이잖아요. 큰 기업들이 삼성처럼 인도 같은 나라에 들어올 때 그건 단순히 핸드폰이나 TV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인도 전체가 발 아래 보이는 상상을 해봤어요. 언젠가 다른 도시들도 챗나이처럼 큰 공장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때도 같은 문제를 겪을까요?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름이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며 글로벌화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만들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났던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들까지요. 그리고 삼성 임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도 떠올랐죠.
그들은 회사의 평판과 수익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또 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요구들을 조율하려 애쓰고 있었죠. 그 모든 걸 생각하니 쉬운 답은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계속 대화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글로벌화라는 것도 단순히 비즈니스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잖아요. 비행기가 수평 비행에 들어가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노트를 꺼내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만약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전에 미리 교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노동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서로 더 잘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요. 이게 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의 큰 변화도 다 이런 작은 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끌고 지나가면서 제 생각을 잠시 끊었어요. 탄산음료를 한 모금 마시면서 이번 경험이 저를 많이 바꿨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죠. 이 새로운 연결된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일할지 고민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노동자들, 더 어려운 결정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희망이 샘솟는 걸 느꼈어요. 세상은 분명 변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균형 있게 맞춰가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글로벌화를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챗나이에서 제 할 일을 해냈고 다가올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됐으니까요. 잠에 들기 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세상이 크고 복잡하긴 하지만 이해와 협력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공장 하나, 도시 하나, 그리고 나라 하나씩요.